한국에서 얻어맞고 있는 미국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영국의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대응을 보고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모두들 한국이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이유는 한국 남자 때문이라고 극찬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 중심계에서 조금 벗어난 노팅힐에서 살고 있는 28살 앨리스 윈터스입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한 글로벌 기업의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의 영상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BTS의 버터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였어요. 평소 팝송만 듣던 제가 K-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넷플릭스에서 태양의 후예를 보게 되었는데 송중기 씨가 연기한 군인 역할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남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인하면서도 다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 영국 남자들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는 한국 남자들의 세심함과 배려심에 감동받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드라마의 모습들이 드라마 속 환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영상을 보고 한국 남자들에게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는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라고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도시의 어두운 면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길을 걸을 때면 자주 불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길에 한 남성이 저를 계속 따라오더군요. 다행히 근처 가게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이런 문제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테레사 메이 내각 시절 경찰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테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거든요. 그 후 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리시 수낙 내각이 들어선 지 꽤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치안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답니다. 런던의 치안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 직장 동료 사라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고 또 다른 친구는 늦은 밤 클럽 근처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동네 노팅힐도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가 말하길 요즘은 새벽에 문을 열고 가게를 준비하는 것조차 무서워졌다고 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포토벨로 마켓도 한산해졌고요.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은 더 이상 늦은 시간에 혼자 퇴근하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우버나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죠. 런던 시장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죠. 며칠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삼성전자의 광고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새벽 2시에 한 여성이 밝은 달빛 아래서 조깅하는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니까요. 실제로 이 광고는 영국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게 한국의 실제 모습이더군요. 댓글에는 한국에 살 때는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서울은 가본 도시 중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더 찾아보게 됐죠. 서울의 심야거리를 담은 영상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도 24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늦은 밤 혼자서 편의점에 가는 여성들, 한밤중에도 북적이는 식당가의 모습까지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라는 제도였어요. 늦은 밤 불안할 때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남자에게 완전히 빠지게 된 건 최근 미국 유튜버의 영상이었어요.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죠. 제가 사는 노팅힐은 영화 노팅힐로 유명해진 아름다운 동네지만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치안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컬러풀한 집들과 포토벨로 마켓으로 유명한 이곳이 점점 더 불안한 공간이 되어가는 걸 보며 저는 도시의 안전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제가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한국의 거리 문화에 대해 찾아보다가 그의 일본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 브이로그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답니다. 조니 소말리는. 작년 7월 도쿄의 지하철에서 믿기 힘든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큰 소리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아느냐, 왜 원폭으로 일본인이 죽었는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승객들을 도발했죠. 심지어 또 원폭을 떨어뜨리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재생하고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는 원자폭탄이라는 가사가 담긴 음악을 틀었대요. 일본 식당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만 엔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무례한 관광객들을 마주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의도적으로 문화와 역사를 조롱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가 이런 행동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방이나 입국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 대신 단순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조니 소말리가 벌금도 내지 않은 채 일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2달 전에는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까지 찍어 올렸더군요. 마치 자신의 이전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요. 조니 소말리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우려됐어요. 일본에서. 그의 만행을 지켜봤기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말썽을 넘어선 의도적인 도발이었으니까요.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2주간은 서울의 야경을 담거나 한국 음식을 맛보는 등 평범한 여행 브이로그 같았죠. 하지만 그의 본성은 오래 감춰질 수 없었어요.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쾌한 행동이 눈에 띄었죠. 홍대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의 본격적인 도발의 시작이었어요. 혼자 쇼핑하는 여성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집요하게 괴롭혔죠. 영상 속 여성들의 불안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저도 런던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공포감이 너무나 잘 이해됐거든요. 편의점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직원의 친절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큰 소란을 피웠죠. 컵라면 국물을 식탁에 쏟고 면발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계획된 도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말 최악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의 행동이었죠.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상징물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마치 런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서 나치 찬양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한국을 사랑한다는 그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던지. 대중교통에서의 그의 행동은 더욱더 계획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고 버스에서 북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의도적으로 승객들의 반응을 유도했죠.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도발이었어요. 런던에서라면 이런 행동들이 대부분 묵인되거나 기껏해야 가벼운 경고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의 도발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24일 밤 홍대의 사건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조니 소말리의 만행이 이미 알려지고 난 후 평화롭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성이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 남성의 주먹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조니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그 순간 라이브 방송을 보던 전 세계 시청자들은 숨을 들이마셨죠.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조니의 동료들이 달려들었지만 그 남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고는 마치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걸어갔죠.
27일 새벽에 두 번째 사건은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반성 없이 방송을 이어가니 이번에는 또 다른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됐죠. 그분의 발차기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마치 현대무용을 보는 것 같은 우아함이 있었죠. 발이 공중을 가르는 순간부터 조니 소말리에 얼굴에 정확히 맞는 순간까지 모든 동작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정점은 31일 아침에 찾아왔어요. UDT 출신 유튜버가 등장한 거죠. 그는 행적을 밤새 추적했다고 해요. 피자 박스에 찍힌 주소를 분석해 위치를 특정했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UDT 출신다운 정확한 타격에 그의 모자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비틀거리는 조니 소말리의 모습은 그의 허세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죠. 이 모든 장면이 자신의 라이브 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는 게 가장 아이러니했어요. 그가 그토록 원하던 바이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요.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그의 추락을 지켜봤고 댓글창은 통쾌함을 표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 댓글은 한국 남자들이 모두 군대를 다녀온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는 것과 실전 훈련의 차이라고 한국 남자들의 행동을 멋있다고 하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일본에서는 참고 넘어갔던 시민들의 반응이 한국에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타난 겁니다. 분명 조니 소말리는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안전한 치안을 보고 이곳도 일본처럼 소극적일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높은 치안율을 가진 만큼 그것을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마치 평화로운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방비가 필요한 것처럼요. 연이은 제재를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방송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나 사이버 공간도 더 이상 그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의 모든 계정을 추적해 신고했고 결국 유튜브는 그의 계정을 정지시켰어요. 수익의 근원이었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죠. 더 흥미로운 건 결국 그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던 바로 그 한국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결국 그 질서의 보호를 구걸하게 된 거니까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도 만만하게 봤던 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특히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들의 강단 있는 대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죠.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신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사회를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 같았어요. 한국의 높은 치안율이 오히려 조니 소말리에게 독이 됐다는 점이에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강한 결속력과 정의감이 그의 도발적인 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면역체계가 강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안전한 사회는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전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죠. 다음 날 아침 회사 라운지에서 열린 조간 미팅에서 저는 조니 소말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평소 K-드라마와 K-팝을 즐겨보는 제 동료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BTS나 송중기처럼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만 봐왔던 동료들은 한국 남성들의 이런 강인한 면모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특히 동료사라는 도깨비의 공유를 특히 좋아하는데 그녀는 지금까지 한국 남자라고 하면 늘 로맨틱하고 세련된 이미지만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구를 즐겨보는 에밀리의 반응은 더욱 재미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정의감 넘치고 강단 있는 모습을 접하니 완전한 반전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없던 팀장님까지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한국의 군대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특히 놀란 눈치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 런던의 치안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동료들은 한국의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모두 영국도 한국의 이런 시민 참여,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더군요. 저는 동료들에게 K-드라마나 K-팝이 보여주는 세련되고 로맨틱한 이미지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건 한국 남성들의 한 면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부드러움과 강인함, 세련됨과 정의감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 남자의 모습이라는 걸 이해시키고 싶었거든요. 영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니 소말리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레딧의 UK 채널과 페이스북의 주요 커뮤니티에서 관련 영상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됐던 관심이 이제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런던의 치안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시민 참여형 치안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요. 이웃의 안전에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영국과 달리 낯선 사람도 서로 돕는 한국의 모습에 많은 영국인들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조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한국에서 발견하는 중인 거죠. 최근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안전한 거리 문화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돼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상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 무척 친절하고 이런 특성의 뿌리가 궁금해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개방적인데 정의나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마주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더군요. 1919년 3.1운동 당시 평화로운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독립운동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무려 전국 각지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니 정말 놀랐죠. 1987년 민주항쟁운동에서는 평범한 회사원, 학생, 주부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죠. 최루탄이 날아와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해요. 1988년 IMF로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을 가져와 나라를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잠재된 정의감,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결력 조니 소말리가 마주친 건 바로 이런 한국인들의 저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은 K문화로 대표되는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나라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강인함이 숨어 있죠. 이런 양면성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평화로움과 강인함,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공존하는 나라,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에요. 이제 저는 조니 소말리 사건이 왜 그렇게 전개됐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마주친 건 단순한 시민들의 분노가 아닌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한국인들의 정의감과 행동력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우 특별한 면을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정의감과 실행력이 숨어 있더군요. 마치 고요한 호수 밑에 도사린 강한 물살처럼요. 조니 소말리의 최후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결국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그를 기다리는 처벌의 수위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AI 합성 영상 제작과 배포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까지 더해지면 그가 받게 될 처벌은 상당할 것 같더군요. 일본에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에요.
시민들은 직접 행동으로 나섰고 IT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개입했으며 법조계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죠. 이런 한국의 사례는 런던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첨단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니까요. 이제 조니 소말리는 더 이상 도발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된 듯해요. 그의 유튜브 채널은 영구 정지되었고 한국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려 했던 시도가 그 사회의 건강한 면역체계에 의해 제압된 거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경제력이 아닌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었던 거죠. 결말을 보니. 조니 소말리의 뒤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를 따르는 소규모 특공대, 일종의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그의 측근들의 면면이었어요. 같은 흑인인 준호는 한국에서 첫 번째 제재를 받자마자 소말리를 버리고 도망갔고 한국계 미국인 행크는 과거 총기 구매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전과가 있는 인물이더군요. 행크는 정신병 이력까지 있어 미국에서 추방된 상태였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의 온라인 대화 내용이었어요. 출국 정지를 피하기 위해 보트로 밀입국을 시도하자는 제안부터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해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자는 황당한 아이디어까지 있었죠. 심지어 투명 망토를 쓰고 비행기를 타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니 소말리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시민 영웅들에게 맞은 것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허세를 부리면서도 동시에 다시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방송하지 않겠다며 모순된 발언이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를 보고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특히 미국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준 한국에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조직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단결력에 찬사를 보냈죠. 누군가는 이것을 세계 최초의 국제적 펀칭백 사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특히 분노와 게임 능력이 결합하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과 정의감이 결합된 조니 잡기 게임이 시작된 거라고나 할까요? 이 사건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흥미로운 사례가 됐어요. 한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모습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